수학책 26쪽 수의 범위와 어림하기 10번째 시간입니다. 얼마나 알고 있나요? 단원 마무리를 통해서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1번 28 이상인 수의 동그라미 표, 18 미만인 수의 세모표 하세요. 중요한 거는 바로 기준수가 되겠네요. 28이라는 기준수가 이상이네요. 포함이 되나요? 그래, 포함이 되면서 큰 수입니다. 18 미만. 이렇게 18이라는 기준수가 있는데 미만이네요. 포함이 되나요? 포함이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미만. 아직 도달하지 않았으므로 작은 수가 되겠네요. 자, 그러면 28 이상인 수에는 동그라미, 18 미만인 수에는 세모 표시를 해보겠습니다. 여러분도 이렇게 다 푸셨나요? 이렇게 기준이 되는 28은요, 이상이므로 포함이 됩니다. 따라서 동그라미 하시면 되고요. 여기 나와 있는 18은 기준수예요. 하지만 미만이므로 포함이 되지 않으므로 세모표를 하시면 안 됩니다. 2번, 수의 범위를 수직선에 나타내고 그 범위에 포함되는 자연수를 모두 써보세요. 그리고 이번 문제 아주 중요한 문제라고 할 수 있겠네요. 이렇게 수의 범위를 수직선에 나타낼 수 있어야 하고요. 그리고 우리가 자연수라는 조건을 무시하시면 안 됩니다. 여기에 해당하는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조건이 12초가 15 이하인 수네요. 그래요. 초가와 이하가 있고요. 기준수는 12입니다. 12초가는 12를 포함하나요? 그래요. 포함하지 않아요. 초과는요. 이미 넘어선 거예요. 그쵸? 이미 넘어섰기 때문에 12는 되지 않으면서 큰 수예요. 15 이하인 수는 포함을 하면서 작은 수예요. 따라서 15를 포함하면서 작은 수가 되겠네요. 그러면 12를 이렇게 수직선에 표시해 보고요. 초과이므로 포함되지 않는 동그라미로 표시해 줍니다. 그리고 15는요. 여기 있네요. 포함이 되는 수이므로 이렇게 포함 기호를 해주시면 되겠네요. 그리고 이 두 수 사이를 연결해 주시면 됩니다. 그렇다면 이 수 사이에 있는 자연수들은 12는 포함되지 않으므로 안 되겠고요. 그 다음에 있는 수는 여러 개가 있지만 자연수여야 한다고 했으므로 13, 14, 15가 되겠네요. 이렇게 수직선으로 나타냈을 때는 이 수 사이에는 많은 수들이 있다고 했어요. 그렇지만 이 수들은 자연수는 아니에요. 분수와 소수들이겠죠. 그렇지만 우리가 구하는 거는 한 개, 두 개, 셀 수 있는 자연수이므로 12는 포함되지 않고 15는 포함되므로 13, 14, 15가 되겠습니다. 3번 문제 보겠습니다. 예원이네 가족은 12세인 예원이, 7세인 동생, 45세인 아버지, 43세인 어머니, 그리고 70세인 할머니로 모두 5명입니다. 예원이네 가족이 모두 박물관에 입장하려면 입장료를 얼마 내야 하는지 풀이 과정을 쓰고 답을 구해보세요 라고 되어 있어요. 구하는 건 뭐죠? 그래요. 입장료예요. 입장료를 얼마 내야 되는지 확인해야 되고요. 입장료를 한번 보겠습니다. 어린이는 2,000원이고요. 청소년은 3,500원, 어른은 6,000원이네요. 그런데 이렇게 어린이, 어른, 청소년의 기준이 나와 있어요. 그럼 보겠습니다. 식구들은 5명이므로 한 명씩 체크를 해볼게요. 먼저 첫 번째, 예원이 같은 경우에는 12세예요. 자, 12세인 예원이는 어디에 속하나요? 그래, 어린이가 되겠네요. 두 번째, 동생은 7살이에요. 7세인 동생은 여기에 포함이 되지 않고 8세 미만 65세 이상은 무료라고 했으므로 동생은 8세 미만에 해당하므로 무료가 되겠네요. 세 번째, 아버지는 45세라고 했어요. 45세의 아버지는 20세 이상 65세 미만이므로 어른이 되겠고요. 어머니는 43세예요. 따라서 어머니도 어른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할머니는 70세예요. 할머니 70세는 65세 이상이므로 무료가 되겠네요. 자, 그렇다면 여기서 입장료를 내야 하는 사람은
12세 어린이와 어른 둘이 되겠네요. 따라서 예원이는 어린이 요금으로 2,000원을 내고요. 아버지, 어머니는 어른 요금으로 각각 6,000원씩을 내야 됩니다. 그리고 할머니와 동생은 무료예요. 따라서 예원이 2,000원 더하기 어머니, 아버지 6,000원 곱하기 2를 쓸게요. 이렇게 되면 2,000원과 12,000원 더함으로 모두 14,000원이 되겠습니다. 4번입니다. 오늘 하루 야구장에 입장한 관람객 수는 25,324명입니다. 관람객 수를 올림, 버림, 반올림에서 100의 자리까지 나타내어 보세요 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요. 관람객 수는요, 정확하게 따지면 25,324명이에요. 그런데 이걸 얘기할 때 우리가 오늘 몇 명 들어왔어? 라고 물었을 때, 대충 약 이러이러한 명쯤 들어왔어 라고 얘기를 할 때가 좀 많아요. 이렇게 어림을 해야 하는 경우가 우리가 좀 많은데요. 이때 올림과 버림과 반올림을 써서 한번 나타내 볼게요. 자, 선생님이 올림과 버림, 반올림 이렇게 어림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 했죠? 그래요. 바로 나타내려고 하는 자리예요. 자, 이번 문제는 100의 자리까지 나타난다고 했으므로 우리가 한번 표시해 보겠습니다. 25,324명이므로 100의 자리까지 나타내야 되므로 100의 자리 이렇게 표시를 해볼게요. 그리고 뒤에 있는 수를 한번 보시는 거예요. 올리려고 해요. 뒤에 어떤 수가 오더라도 1이 오든 99가 오든 무조건 올려주는 거예요. 따라서 얼마가 되죠? 25,400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300이라는 수가 뒤에 있는 수에 영향을 받기 때문에 이 뒤에 숫자가 있으면 무조건 올려서 우리는 400쯤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버림은요, 반대의 경우가 되겠죠. 이 뒤에 있는 수가 아무리 큰 수가 와도 무시, 다 버려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얼마쯤이 될까요? 그쵸. 25,300쯤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300쯤, 뒤에 있는 숫자가 아무리 크든 작든 관계없이 무조건 다 무시, 다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버렸을 때는 25,300쯤이라고 할 수가 있겠네요. 그렇다면 그 중간인 반올림 보겠습니다. 이 반올림은요, 올리려고 하는 자리에 뒤에 있는 수를 보는데 이 수가 의미가 있어요. 그러면 올려주고 별로 의미가 없어요. 그럼 버려주는 거예요. 그럼 그 의미는 어디서 찾죠? 그래요. 기준수인 5예요. 5를 기준으로 5를 포함하면서 큰 수들은 다 올려주는 거고요. 5를 기준으로 5보다 작은 수들은 다 버려주는 거예요. 물론 이 사이에 있는 경계는 좀 억울할 수가 있겠죠. 그래도 우리가 가장 공평하게 5라고 이렇게 약속을 한 거예요. 그렇다면 보겠습니다. 100의 자리 뒤에 2라는 숫자가 나와 있어요. 20. 물론 20도 의미가 있긴 하죠. 하지만 내가 나타내려고 하는 수는 바로 100의 자리까지이므로 이 20은 의미가 없다고 할 수 있겠네요. 따라서 반올림을 해주면 25,300쯤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네요. 여러분들이 어떤 숫자를 가지고요. 올림과 버림과 반올림을 하는 경우는 아주 중요해요. 먼저 내가 의미를 찾고 싶은 자리를 먼저 알아봐야 됩니다. 첫 번째로 자리 어디까지 나타낼 것인지 자리를 체크해 주시고요. 그런 다음에 내가 올릴지 버릴지 반올림을 할 것인지 결정해 주시면 됩니다. 5번 풍선 1258개를 100개씩 묶음으로 포장했습니다. 문장을 완성해 보세요. 여기서 중요한 거는 물론 풍선의 개수도 중요하지만 100개씩 묶었다는 게 중요해요. 바로 100개씩, 100개 자리까지 나타난다는 그게 중요하겠죠? 그러면 문제를 보겠습니다. 포장한 풍선 수를 알아보려면 그래 포장을 했어요. 내가 포장을 했고 100개씩 묶음으로 포장을 했어요. 그럼 100개씩에 포함이 되는 이렇게 100개씩 묶어져 있는 풍선은 우리가 칠 수가 있지만 100개가 안 되는 약개의 풍선들은 어떻게 해야 되죠? 포장을 할 수가 없어요. 이거는 100개가 안 되면은 묶음으로 팔 수가 없는 거예요. 그쵸? 따라서 이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되죠? 그래요. 버려줘야겠죠. 아깝지만 100개가 안 되는 것들은 다른 것과 사용을 하기 위해서 따로 버려줘야 됩니다.
이렇게 버림을 하여 나타내야 하며 이때 묶음으로 포장한 풍선은 모두 몇 개일까요? 12묶음으로 포장을 했을 거예요. 그런데 구하려는 거는 묶음의 개수 아니에요. 풍선의 개수예요. 12묶음으로 묶은 풍선은 모두 몇 개죠? 그래요. 바로 1200개예요. 나머지 58개는 100개씩 묶을 수가 없으므로 버려주는 상황이 되고요. 포장한 풍선의 개수지 묶음의 개수가 아니라는 거. 문제의 의미를 정확하게 좀 따져주셔야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묶음이라면 12묶음이요 라고 얘기할 수 있겠지만 이 묶음이 아니라 풍선의 개수이므로 1200개가 되겠습니다. 6번 어떤 수를 반올림하여 10의 자리까지 나타내었더니 80이 되었습니다. 어떤 수가 될 수 있는 수의 범위를 이상, 미만을 이용하여 나타내 보세요 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요. 어떤 수예요? 어떤 수를 반올림을 했어요. 그리고 나는 10의 자리까지 나타냈어요. 80이란 수가 되었네요. 10의 자리까지 나타내서 80이 되었는데 이 수는 어떻게 했다? 그래요. 이걸 보고 반올림을 한 거예요. 이 반올림은요. 뒤에 있는 수에 따라서 올려줄 수도 있고요. 버려줄 수도 있어요. 그러면 먼저 보겠습니다. 올려줘야 하는 경우도 보시고요. 버려줘야 하는 경우도 한번 볼게요. 먼저 올림을 써서 나타내야 하는 경우는 70 몇이기 때문에 올려서 80으로 표현했겠죠. 그러면 이 1의 자리 숫자가 어디부터 가능하죠? 그래 5부터 가능해요. 5보다 큰 수면 무조건 올려줄 수 있어요. 5부터 시작해서 크면 됩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 경우는 어떤 경우죠? 내림을 써야 하는 경우예요. 내림의 경우이기 때문에 80 몇인데 몇을 버려서 80을 만든 경우이므로 이때는 80 몇이 되고 이거를 무시, 버려주는 경우예요. 그럼 이게 왜 무시를 하고 버려져야 되죠? 5가 안 되기 때문이에요. 5보다 작아야 되는 경우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거 이해할 수 있나요? 이거 아주 좀 중요한 문제예요. 어떤 수가 무슨 수인지 모르겠지만 자리까지 표현을 하고 올리든 버리든 반올림을 하든 뭘 하고 났더니 결과값이 나왔어요. 그럼 이 결과가 되기 위한 수의 범위가 아주 중요하다고 할 수 있어요. 따라서 올려서 80을 만드는 경우, 버려서 80을 만드는 경우 두 가지가 있겠죠. 올려서 만들려면 75를 포함하면서 크면 됩니다. 그래서 75를 포함하면서 크면 됩니다. 언제까지? 그래요. 85가 되는 순간은 안 돼요. 85가 되면은 이때는 올려서 90이 되므로 85는 되면 안 돼요. 따라서 75는 포함하면서 크니까 75 이상, 85는 포함하지 않으면서 작아야 하므로 85 미만이 되겠습니다. 이 경우에는요, 이렇게 수의 범위를 이상과 미만으로 친절하게 좀 표시를 해줬어요. 이 이상과 미만이 처음 시작한 단계이기 때문에 이렇게 표시해줬지만 나중에 가면은 이런 것들 표시해주지 않아요. 그냥 수의 범위를 나타내라 라고 할 때 우리가 포함을 하는지 포함을 하지 않는지를 기준수에서 꼼꼼하게 따져줘야 한다는 거 여러분들 한 번 더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7번입니다. 어느 마을에 사는 사람 수는 6,978명입니다. 이 마을의 사람 수를 어림했더니 7,000명이 되었대요. 어떻게 어림했는지 보기에 어림하는 방법 중에서 두 가지 방법으로 각각 설명해 보세요 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요. 올림과 버림과 반올림이 있네요. 여러분들은 이 중에서 어떤 방법을 선택할 건가요? 이 세 가지 중에서 사실 안 되는 게 있어요. 결과가 7,000명쯤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우리가 나타낸 수는 6,978명이에요. 이렇게 6,978명을 어떻게 했는데 7,000명쯤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경우에는 우리가 올리거나 뭐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버려서는 7,000명쯤이 나올 수가 없겠죠. 버리면은 이 수는 6,000쯤이 나오므로 버림은 할 수가 없는 경우 같아요. 따라서 올림과 반올림의 경우 한번 알아볼게요. 그래요. 올림의 경우 볼게요. 1000의 자리까지 나타내는 경우에요.
6978에서 1000의 자리까지 나타내므로 그 뒤에 있는 숫자가 있어요. 있으면 무조건 올려주므로 이 수는 7000을 만들 수가 있겠죠. 두 번째 방법은 바로 반올림이에요. 이때도 마찬가지로 1000의 자리까지 나타내야겠죠. 6978을 1000의 자리까지 나타내 주고요. 뒤에 있는 숫자를 보니 9예요. 9는 거의 10에 가깝잖아요. 올려줄 수 있어요. 올려서 6900은 7000쯤이다 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자리를 어떻게 알 수 있냐면요. 우리가 결과가 7000이에요. 이렇게 뒤에 있는 수들은 다 000이에요. 이거는 내가 그냥 0으로 맞춰준 거고요. 이 7이라고 하는 것에 의미를 두시면 됩니다. 이 7이라고 하는 거의 자리가 1, 10, 100, 1000, 1000의 자리까지 나타내 줬기 때문에 이 뒤에가 뭐가 온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7이 됐다는 얘기예요. 따라서 자리는요. 1000의 자리가 될 거고요. 그 전에 정확한 수는 6000이었어요. 6000이 7000이 됐기 때문에 어쨌든 더하기 1로 올려서 표현이 됐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올림, 반올림은 5를 기준으로 올릴 수도 버릴 수도 있는 경우고 버리면 완전히 버려져야 되는 경우로 이 경우에는 올림에 해당하는 올림과 반올림 이 두 가지 방법으로 만들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선생님과 1단원의 마무리를 다 해봤는데요. 다음 시간에는 탐구 수학으로 여러분과 만나겠습니다. 탐구 수학도 역시 여러분이 스스로 한번 문제를 보셔야 합니다. 선생님과 문제를 풀면서 만나기 전에 스스로 문제를 꼭 풀어보시기 바랍니다.